이번 사태는 단순히 금융시장과 단기 성장률에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적시 공급망이나 항공 여행에 대한 의존도 같은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수많은 기본적인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달라질 것이며 투자자 심리도 기업도 소비 행태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를 전망하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블랙록은 2019년 말 현재 운용자산만 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9,034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일했던 방식, 소비하던 방식, 여행하는 방식, 모이던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해 핑크 회장은 지금은 전형적인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전례 없이 빠르게 취해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시장의 바닥 논란에 대해 핑크 회장은 다만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바닥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부채가 과다한 기업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 정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코로나19로 야기된 고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다수 개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수석경제학자인 베아타 자보르 측은 파이낸셜 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망 사슬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이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유럽인의 눈으로 본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지만 중국이 이동을 통제하면서 부품 부족으로 우리 대표 기업의 생산이 중단되었던 경험을 고려하면 그냥 흘러들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태에 따라 유럽은 그동안 투자 순위에 밀려있던 5국가를 지목하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전세계 공급망 사슬이 흔들렸던 당시와 현재 코로나 사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는 일회성 요인이었던 반면 지금은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세계화가 지속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고 자국 중심의 보복관세가 난무하면서 세계무역기구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특히 각국의 기업들은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은 자동차, 전자, 제약산업의 제조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태 발생 이전에 매출 기준 전세계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60%인 300개가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플랜 B 없이 가장 효율적인 공급처만 찾던 기업들까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특히 공급망 붕괴에 따른 도미노 효과로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은 어디에 생산시설을 재배치해야 할 것인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가 수입하는 혈액응고 방지제의 75%, 일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는 항생제의 40에서 60%는 중국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 사이에는 보건력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유행어로 급부상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국가와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에도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입니다. 기업들은 특정 상품, 지리적 위치, 심지어 통상정책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추가로 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포스트 코로나 이후 탈중국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AI 도입으로 더욱 확대된 업무 자동화로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즉 제조업 본국 희귀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을 기준으로 새로운 EU 가맹국과 스페인이 제조업 분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그동안 최우선 투자 대상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국가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각 기업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몽골, 알바니아, 몰도바 같은 국가를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유는 앞으로 이들과 심도 깊은 무역 통합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른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이 세계 속의 공장이라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튜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